우리나라보다도 특히 이 영어권 같은 미국에서는요, 이 난독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훨씬 더 많대요. 한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근데 이 조기 치료를 받고 또 꾸준히 치료를 해주면 이 난독증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요. 이 난독증은 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하여튼 이 난독증을 포함해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두뇌 훈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장을 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입체파 거장 피카소, 영화배우 탐 크루즈와 성룡.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입니다. 대사를 외워야 하는 성룡의 경우 대신 대본을 읽어주던 동료 영화배우와 결혼까지 했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책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을 난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두뇌 영상 촬영을 보면은 글자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분석하는 뇌 후두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말을 표현하는 영역인 이 전반부에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난독증 환자들은 글자를 이해하는 영역인 이 후두부에 불이 꺼져 있고 말을 표현하는 영역인 앞쪽만 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A양도 난독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빨리 읽는 것과 달리 성벽은 긴 영상을 밖으로 내밀며 계곡을 건너 가파른 영상을 기록을 안팎으로 길이 열리는 다리가 조붓했다. 가장 빠르게 읽은 거예요? 읽으면 막 빠르게 읽지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해서요. 선생님이 시킬 때가 제일 창피했었어요. 이 학생은 난독증이 한 종류인 얼렌 증후군도 나타났는데요. 얼렌 증후군은 시신경 세포의 이상으로 시각이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읽을 때 글자가 어떻게 보여요? 글자가요. 띄어쓰기는 데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뒤집어져요, 얘네들이요. 글자 자체가 뒤집어져 보여요? 네, 그리고 막 떠져 있기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떠 있어서 읽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또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운동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면은요. 맨날 반대로 가기가 맨날 일상이고요. 언니인 대학생 B양도 마찬가지. 애들 1시간 걸릴 거 저는 2~3시간 걸려서 위험해가지고 그러면서 읽고 있어요. 책 같은 거 읽으면 줄을 잘 못 찾아서 이렇게 아까 대고 있는 것처럼 대고 읽어요. 그냥 집중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와보니까 난독증이라네요. 하지만 자매 모두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두뇌의 특성을 모른 채 학습 부진인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수능은 어떻게 봤어요? 시간이 모자랐을 텐데. 네. 작년에 그러니까 아예 지문 긴 거 있잖아요. 그건 아예 풀질 않고 그냥 시 부분하고 좀 짧은 부분 해서 그런 것만 다 풀어냈어요. 두뇌 특성을 파악해서 언어와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을 개선시켜주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주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의 활동을 돕는 뉴로 피드백, 또 시신경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특수 렌즈를 착용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청각 신호를 듣고 몸을 움직여 두뇌 정보 처리를 돕는 훈련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많게는 20%에 이르는 사람들이 난독증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독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정확히 난독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지진화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행동이 비슷한 ADHD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어나 영어만 뒤쳐졌고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보다 태어났으면 태어났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아이가 장난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와서 난독증이라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생한 게 너무 억울했죠. 미국에서 난독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은 우리에게는 영어 학습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규민 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영어 배우러 가요. 영어를 배우러 간다고 하는데요. 향하는 곳은 두뇌 클리닉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진아 안녕.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어의 음소, 다시 말해 의미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를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처음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곰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훈련은 우리 두뇌가 영어의 음소를 모국어처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리 영상과 함께 게임처럼 점수까지 나옵니다. 이게 게임 같아서 더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니까 리스닝과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험도 더 잘 보고요. 리스닝이 중심이 돼서 그 뇌신경을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까지 향상되었어요. 저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능력을 좀 향상시켜 볼까 하는데 자기 수준이 네. 한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이런 거 듣기 평가를 잘 본다. 그 다음에 더 수준이 올라가면은 미국 드라마들 있죠? 24나 프리즌 브레이크는 자막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 우선 어느 레벨부터 시작할지 읽기 테스트를 받아봤습니다. 화면에 뜨는 단어와 단어가 아닌 것을 모두 읽는 건데요. Perspective, critical, fireman, inspector, diagnosis. 틀렸네요. 틀렸어요? 네. 테스트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예, 영어 중에서 이제 그리스어들이 혼합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예, 약하셨다고. 제가 아까 시험 봤을 때 그리스식 그 언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 항목 중에 그릭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Biology, the study of life.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언어 처리의 모든 과정은 두뇌의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공간 지각력이 어떤가요? 지금 상당히 서투세요. 게임을 많이 안 해보셨거나 네. 운전이나 이런 것들 서투실 거예요. 저 운전 장롱 면허에다가 또 그런 인지 기능 자체가 같이 언어에 또 도움을 줄 거예요. 자신의 두뇌 특성을 알면 학습 능력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은 뭘까? 어떻게 공부하면 더 효율적일까? 학부모들의 관심사죠. 아이의 능력을 어느 정도 더 극대화해 줄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진로 선택할 때 어느 쪽으로 더 이제 치중을 하는 게 더 좋을까? 검사를 의뢰한 학생은 4명. 먼저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각각의 학습 유형과 학습 전략을 파악하는 종합 검사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학생은 성실 노력형, 그리고 자신만만형과 실습 중시형이 1명씩 나왔습니다. 성실 노력형은 공부에 책임감이 있고 노력하는 학습 유형입니다. 고양이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것 같아요. 환경조절 잘 안 돼서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선생님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유형이고요. 자신만만형은 대인 관계가 뛰어나지만 능력보다는 학습에 관심이 부족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리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휘력 부분에 좀 어려움을 갖지 않는가. 글 쓰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습 중시형은 운동이나 기계 조작이 뛰어난 학습 유형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의 뇌의 기능과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로 화면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식 상태 분석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 검사 결과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뇌 특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학습 기준을 정해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대구 학산중학교 3학년 김재용 군. 김 군은 지난해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피아드 국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든 종이의 색깔과 글자를 눈을 가린 채 알아맞히는 겁니다. 3년 동안 뇌의 고등 감각을 키우는 특수 훈련을 받은 결과입니다. 집중력은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2시간.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하고 남들보다 좀 적은 노력으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군의 학습 비법 들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상상이라 해야 되나? 저한테 스크린이라는 게 제 뇌소가 돼 있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내 뇌속에 저장을 하면요. 선생님이 어떻게 분필을 어떻게 잡으셨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지 하면서 그런 게 생생하게 다 떠올라서 그런 공부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회 같은 것도 한두 번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라든지 그런 걸 축척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구는 공부하기 전에 두뇌 건강을 위한 체조를 하는데요. 유연성을 이용한 운동도 뇌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푸시업이나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는 제가 만약 기분이 울적하거나 좀 안 좋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사고를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명상도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적극적인 애로 변해갖고 반에서 막 회장도 맡아오고 하다가 6학년 때 가니까 전교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 뇌 상태와 특성도 다 다릅니다. 내 머리의 건강은 어떨까? 남들과는 다른 내 머리의 특성은 뭘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보면요. 역시 그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역시 네. 아이들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영 씨. 네. 역사상 최고의 천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아인슈타인 아닐까요? 아인슈타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뭐 예술, 문학, 과학, 뭐 음악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보면 최고의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꼭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뭐 헬리콥터나 자동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이미 500년 전에 다빈치가 상상을 다 해냈다고 합니다. 생각을 다 해냈대요. 그러니까 역시 그 다빈치의 IQ가 무지하게 좋았던가 보다는 뭐 엄청난 상상력이 천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뭐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도 너 왜 이렇게 엉뚱해 이렇게 구박만 할 일이 그렇죠. 아니네요. 네. 네. 아 역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천재들은 상상을 잘하고 또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